매해 이렇게 졸업 축하를 이게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듣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소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게 기억에 남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또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몇 가지 준비된 얘기를 좀 전해볼까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웰빙이 있고 웰다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웰빙이 굉장히 중요해서 살고 있는 그 자체에서 얼마큼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요양원이니 요양병원이니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너무 급작스럽게 사망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얘기죠. 저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왕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죽은 사람도 왕따가 있더군요. 이걸 우리는 소외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살을 하거나 내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는 먼저 이태원 사고처럼 그렇게 집단으로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요,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오래 가질 않아요. 빨리 잊으려고 해요. 물론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죽음조차도 소외를 받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저는 침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무기는 웰빙의 접근보다도 웰다잉의 정말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기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여러분은 지금 이제 1년여 과정의 정규 과정을 이제 어쨌든 마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실력은 다 갖췄다고 봐요. 이제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실력의 차이는 벌어지게 될 거예요. 혹자들은 이제 오늘 졸업식 끝나자마자 돌아서 가지고 족삼리조차도 어딘지 모를 정도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두 달 지나보세요. 그런 혈자리가 있었냐 할 정도로 서먹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달인이 돼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혈자리를 몰라도 침을 잘 놓는 사람들이 있고요. 혈자리를 잘 알아도요, 침을 못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혈자리를 알아라 하는 거는 일정한 테스트를 거치기 위해서 정예원이라는 시험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혈자리를 외우라고 하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넘었으면은 혈자리로부터 초월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환자하고 술자의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 흔히 말하는 라포 형성이 잘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침을 잘 놓습니다. 물어보면 여기가 무슨 혈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좋아. 이게 어디서 나올까? 저는 공감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감력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공감력이라고 하는 환자하고 나와의 공감력은 어떻게 하면 형성이 될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환자로부터 공감력을 이끌어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나이가 드셨으니까 믿을만하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해서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가요. 사실은 속으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도.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말이죠, 미국의 20세기의 명소설인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미국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얘기인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감이 뭐냐 그랬더니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인데, 그 상대를 이해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살갗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 표현을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가, 내가 그 환자가 돼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같은 자리에 침을 놓고 뜸을 떠도 효과는 배가가 돼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감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저는 혁신가적 생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걸 잘 몰라도 끝까지 쥐고 간다. 나는 끝까지 이거를 롱런할 거야. 지금 이 배운 거는 난 혈자리를 못 외우고 치료 방법을 몰라도 꾸준하게 나는 연습하면서 갈 거야 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중국 격언 같은, 사자성어 같은 우공이산의 말이라 있죠. 우공이산. 어리석은 늙은이가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나는 가겠다 라는 거는 의지가 굳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길이 맞지만은 만약에 혹시 방향이 틀리거나 이러면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혁신가적 생각을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에 혁신을 하고 싶다면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침을 잘 놓는 사람 밑에 가서 3년 마당 쓸고 3년 이불 개고 3년 신발 신겨줘야 돼요. 옛날처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공이산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호기심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가 효과가 있을까? 왜 여기다 뜸을 떴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또는 내가 어디가 안 좋은데 어디다 뜸을 뜨면 좋을까? 또 나는 똑같은 자리에 침을 놨는데 나는 효과가 없고 쟤는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뭘까? 라는 호기심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이 호기심이 풀어졌을 때 나는 흥미를 갖게 돼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먼저 호기심을 갖자. 두 번째, 1년 배운 게 아깝잖아요. 두 번째,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은 누구하고 하느냐? 여러분 같은 동기분들 있잖아요. 동기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같이 자침하면서 연습하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같은 동기들의 동아리를 만드셔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했을 때에 혁신적 사고가 나와요. 혁신이라는 거는 있는 거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에서 조금만 뭐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게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처음부터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 끌고 막 그냥 여객기 끌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지상에서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하고서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비행기 조종관 잡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열심히 그냥 임상만 열심히 하면 될 거다.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임상한 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임상한 거는 임상이 아니에요. 자칫 연습만 한 거지. 그래서 동아리 모인 상태에서 이론적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상태에서 남이 침을 놔도 그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고수가 침을 놔도 그게 왜 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딱 알고 있으면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때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졸업하는 입장에서 이 졸업은 흔히들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정해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자기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걸 가지고 어디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남들이 손찌고 마면서 멸시와 모멸을 주가면서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보면 돼요.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운전면허증 2번, 3번 떨어지는 건 인정하면서 이 시험 2번 떨어지는 건 왜 인정을 안 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모든 분들이 이번 정해운 시험에 아직도 날짜 많이 남았어요. 천천히 준비하셔가지고 전원이 합격을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원이 응시했으면 하는 마음을 끝으로 드리면서 격려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